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추모 50주기를 맞았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전태일 열사의 삶과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을 해치는 독소 조항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법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종식과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여름철 수해로 시름에 빠진 농민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3일은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했던 청년 전태일 열사의 삶과 신앙을 한혜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외친 말입니다. 1966년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근무하던 시절 하루 기본 노동시간은 15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안은 먼지로 숨쉬기조차 어려웠고 햇빛도 들지 않았습니다. 높이는 1.5m,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전 열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햇빛을 보고 일할 수 있고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22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그의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됐다며 자신의 돈을 아껴서 노동자들에게 풀빵을 사 먹이는 등 이타적인 삶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 열사가 남긴 메모와 일기 곳곳에서 전 열사의 신앙을 엿볼 수 있으며 묘비에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0년 8월 9일 일기의 한 대목이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태일 열사의 분신한 거 직후 교계에서도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단 청년 대표 20명은 노동 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등에서도 금식기도회와 합동예배를 갖고 전 열사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한 줌의 햇빛을 누릴 권리를 외치며 사라져간 그날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한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변화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했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면 학교 법인 이사회 구성이나 교육과정 편성, 교사 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데요. 한국교회가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을 해치는 독소 조항이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최성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학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 완전 철폐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학 정책에 기독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교총은 지난 2개월간 전문위원 연구와 여야 국회의원 간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학법 개정안이 한국 기독교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을 보면은 자율권을 주기보다는 지원은 전무하고 오히려 국가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자율권을 축소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법인이사의 구성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편성, 교직원 임용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건학 이념과 달리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교계의 우려입니다. 한교총을 중심으로 교계 지도자들은 기독교 학교들과 공동 대응을 통해 기독사학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의견을 같이 내어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작금의 기독교 학교 위기가 오히려 이 땅에 기독교계가 다시금 부흥하며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며 이와 동시에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은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 능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기독교 학교 자정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김운성 위원장은 기독교 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자정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예정통합 대각성 기도회가 서울 도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한국교회가 위축된 가운데 성경에 기반한 회개와 각성을 통해 교회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도회에는 통합총회 임원과 68개 노회 대표, 총회 산하기관 임원과 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소외된 이웃, 코로나 방역으로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신정호 총회장은 에스라 때처럼 기도로 각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스라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아마 베고 얘기는 전에 하지 못했던 가장 극적이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어 마련된 정책 설명회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총회가 설립한 코로나19 미래전략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는 권역별 세미나를 통해 총회 주제 및 중점 사업 설명을 함으로써 회복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려 합니다. 위원회는 권역별 세미나에서 비대면 예배와 방법, 교회 교육의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해 지역교회 목회를 지원하는 한편 신년 특별 기도회와 월사 기도회를 열어 교단 정책을 나누고 다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풍요로워야 할 추수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수해로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나눔의 장이 열렸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물건들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상자에는 쌀과 라면, 김까지 다양하게 담겼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학생들이 농민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저희가 작은 손길로 도와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받으시고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참여했습니다. 원래는 지난 20년간 매년 이어온 김장 나눔을 진행하려 했지만 올해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물품 나눔으로 대체했습니다. 천안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쌀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서 어려웠던 분들에게 이를 통해서 그 농사분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 나눔에 구입한 쌀은 모두 1,800kg. 최근 코로나19 등 소비 침체로 시름이 컸던 지역 농가는 모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농민들이 애써 농사를 지은 쌀을 구매해 주셔서 따뜻한 행사를 진행하여 주신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나눔 상자는 독거노인 등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찾아주고 일간에 해마다 이래 저거 해주니까 고맙고 젊은 사람들이 이래 도움을 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지.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는 어려운 이웃과 농민을 돕는 손길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8일부터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을 두고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천안, 아산, 원주 등에서는 자체적 판단 하에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며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노래방, PC방, 실내 공연장, 클럽 등의 중점 관리 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망사용 마스크나 밸브용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한 지붕 아래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 3천억 원을 이미 소진했으며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2,40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합치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해야 할 곳은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서는 현재 시로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의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최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연내에 인구 60% 접종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되도록 많은 양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안정성, 특히 접종 후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앞서가는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 등을 살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가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의 이유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병용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11일 하루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이런 수치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신규 확진자도 14만 3천여 명이 발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정책연구소는 서부 해안 지역과 북동부, 중부 대서양 연안의 주들에서 앞으로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에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0대 임신과 출산율이 높은 중남미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고 유엔 인구기금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펴낸 보고서에는 10대 임신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중남미 국가당 연 12억 달러로 이는 평균적으로 각국 국내 총생산의 0.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낮은 피임약 접근성 등과 중남미의 사회적 불평등과 만연한 성범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유엔 인구기금 측은 분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라이 분쟁으로 인한 난민 11,000명가량이 이웃나라인 수단으로 몰려왔으며 이들 가운데 50%는 어린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악셀 비숍 대표는 그들은 매우 적은 소지품만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부분은 건강한 상태지만 일부 부상자도 있다며 2만 명 정도의 난민을 수단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북부에 위치한 티그라이 지역은 연방군과 지역 집권정당이 일주일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 혼다가 내년에 3단계 자율주행차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혼다는 자율주행 기술이 일부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았다며
해당 기술은 정체된 고속도로 같은 조건에서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 감소, 물류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코로나19에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한류 팬들을 위해 현지 시간으로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한 차례씩 유튜브에 한국어 수업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교육원 관계자는 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내년부터는 한국어 중급 단계 교재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등 교육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아운동본부가 최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천지를 파헤치다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저자인 부산장신대 탁재일 교수와 고신대 송영목 교수, 성시화 2단 상담실 권남계 실장 등이 신천지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등의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탁 교수는 탈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신학적, 신앙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G파운데이션은 최근 스킨케어 브랜드 이지엔트리가 취약계층을 위해 3억 원 상당의 만여 개의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엔트리 김진우 대표는 쌀쌀해진 날씨로 건조해진 피부에 꾸준한 보습이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덕중앙교회가 최근 임직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임직 대상인 36명의 장로와 집사, 권사 등은 안준혁 담임 목사로부터 임직 증서를 받은 후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안 목사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서부 지역의 기장과 기성, 복음, 예장합동, 통합 등 5개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의 참여로 구성된 전남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12일 목포중앙교회당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NCC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개혁교회의 개혁 정신을 되새기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교회, 일치와 연합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했던 기독청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근로기준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5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한데요. 이제는 작은 목소리에도 관심을 갖는 앞선 노동문화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